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오해하는 바람에 딸의 한국행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왔던 그녀는 자녀만큼은 THIN 도시로 나가 멋진 인생을 살길 바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 방문하고 나서는 예상과 다른 한국의 모습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 1위로 부모의 재력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나이가 60년대 초반생으로 올해 60아이를 막 넘겼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발전이 덜 된 시골이라 도심의 편의성을 누리지 못해요.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 DC 또는 뉴욕 및 시카고 같은 발전된 도시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파인스나 퀴엔, 아테나, 그리고 제가 사는 로스포크처럼 시골도 많이 있답니다. 시골에 사는 분들이라면 시골의 한적함이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자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걸 보고 누렸으면 하는 해. 사실 제가 사는 로스포크는 네브래스카주에 위치한 시골 도시입니다. 대학교나 병원이 있지만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죠. 저희 집도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농업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식품을 만드는 일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밀, 밀감, 토마토, 양파, 감자, 호박 등의 작물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요. 근래 들어 현대화가 많이 되어 대다수는 기계를 이용해 힘이 들진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말이죠. 농장 일을 하면 일자리만큼 자체 생산 식료품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도시의 학생들에게 수학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농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에 다양한 지역에서 체험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항상 두 딸에게 미안했어요. 사라와 제시카는 호기심 많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는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제 아버지가 농부였고 농부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제가 자라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는 도시와 농촌 중 선택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당연히 도시에서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라와 제시카가 성장해 어른이 된다면 도심에서 성공한 화려한 삶을 살길 바랬어요. 농장에서의 일상은 상당히 바쁘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환경이라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하지만 사라와 제시카는 다른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을 잘 이해했던 큰딸 사라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딸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같이 사라의 취업 계획을 함께 논하고 조언해주고 있었죠. 어느 날 전 사라를 데리고 어릴 적 자주 갔던 나무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라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잠시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잊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없겠지만 평생 기억 속 평온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전 사라가 곧 저의 바람대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도심으로 떠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사를 꾸준하게 사라에게 말했고 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나이가 되었을 무렵에는 상당히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며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사라와 마주 앉았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꿈에 그리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다고. 설레면서 서운한 마음도 울컥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사라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엄마라고 절 불렀죠. 전 준비가 된 상태였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다음 말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사라가 그 다음 말을 마저 했을 때 전 두 눈이 동그랗게 변하면서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당황하고 말았답니다. 사라는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가 신혼집을 차릴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결혼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할 거라는 예측도 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수많은 도시를 내버려 두고 한국이라는 타국으로 나가 산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 계속해서 지금 내가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사라에게 저도 모르게 왜? 무엇 때문에? 결혼? 한국? 이런 말들만 반복해서 말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꽤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농촌의 삶이 아닌 도시의 화려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바랬던 저의 바람대로 노스포크가 아닌 도시의 삶을 준비해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알기론 많은 발전을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 그러니까 30년 전 한국 사람이 우리 농장으로 일을 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국인은 미국에 큰 꿈이 있었어요. 한국의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미국 농촌에서 일을 하면 임금이 더 높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몇 년간 고생하고 한국으로 가 사업을 할 거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제 기억 속의 한국은 제가 사는 시골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기억 속 한국을 떠올리며 저는 딸의 선택을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딸이 가게 될 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시골 동네보다 더 낙후된 나라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반대는 하지 못했네요. 다 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내린 결정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결혼할 무렵에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의 삶보다 아버지가 이룬 농장을 이어받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래요. 결국 제 선택으로 농촌 이외의 삶을 저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은 다른 삶을 살길 바랬는데 결국 사라 역시 저와 같은 길을 가겠구나 싶었어요. 기분이 씁쓸했지만 받아들여야 했죠. 오랜 시간 계획했던 사라의 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와 인사시키고 결혼식을 올린 후 곧바로 한국으로 떠났거든요. 전 허무한 마음에 사라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둘째 제시카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사라처럼 한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할까 두려웠거든요. 차라리 한국으로 떠날 바엔 노스포크에 머무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국으로 떠난 사라는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테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라가 한국으로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사라에게 편지가 날라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니 그곳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곤 짤막하게 한국에서 보자는 말도 적혀 있었죠.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머머드는 곡은 이 학과 제가 사는 노스포크보다 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돌아서 후회할 소리는 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느라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든지 몰랐어요. 한국 영공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를 듣고 잠에서 깼거든요. 드디어 사라를 만나는구나. 가슴이 두근대며 창밖으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는 한국의 공항은 상당히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거렸어요. 작고 낙후된 시골을 생각했는데 공항은 꽤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땐 사실 놀랬어요. 미국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공항보다 훨씬 크고 좋은 시설이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로 가자고 제 짐을 끌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사라를 따라가며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듯 분주하게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사라의 차를 타고 사라의 신혼집이 있다는 소원으로 갔어요.
가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원에서 아파트를 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의 도시를 벗어나 결국 한국 시골에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던 거죠. 고속도로를 빠져 수원에 다다랐을 때 전 놀라고 말았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많은 불빛을 화려하게 내뿜고 있었거든요. 노스포크처럼 드넓은 잔디가 많고 드물게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마을이 형성된 곳도 있을 거라 여겼고요. 하지만 아니었죠. 미국 내에서도 뉴욕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 정도로 한국은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한국이라니. 사라가 정말 성공해 도시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아파트로 도착했어요. 지하에 주차를 하고 하부터 아파트로 연결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안에서 보는 아파트는 더 화려하고 층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무려 40층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라가 사는 층은 19층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게 너무 대견했죠. 미국 도심의 고층 빌딩 또는 아파트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집값도 비싸고 환경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도 놀랍고 신기했는데 제가 늘 머릿속으로 꿈꾸던 성공한 삶을 사라가 살고 있다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전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두운 밤 거실이 한눈에 보였는데 창밖 불빛들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사라 집 옆으로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차들이 불빛을 뽐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대편 옆으로는 상가들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반짝이는 불빛들이 화려하게 눈앞에 펼쳐졌죠. 해가 지면 항상 깜깜해지는 시골에 살았던 저는 사라가 살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가 고급 호텔보다 더 멋져 보였습니다. 사라는 매일 밤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고급 호텔을 예약하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안에 짧지만 복도가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라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라는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평수가 너무 작아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원했기에 수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어요. 수원도 꽤 발전한 도시로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고요. 한국에 머물며 많은 곳을 다녔는데 수원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수원 위쪽으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서해 바다로 한국의 바다를 보러 간 적도 있었는데 안면도라는 가늘고 긴 섬에 다리가 놓여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사라가 사는 수원집에서 2시간 정도 차로 달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 좋았어요. 미국은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건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지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3시간 정도면 미국에서 제가 사는 곳처럼 시골인 지역도 나왔고 한국의 수원처럼 불빛이 번쩍이는 화려한 도심도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전 서울보다 수원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삶을 즐기기 바랬으니까요. 사라는 저처럼 한 지역에 발목이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랬어요. 눈앞에서 보이는 사라의 삶은 충분히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기했던 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도시를 활보하며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한국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죠. 늦은 밤 갑자기 입이 심심해 250이 간식이 먹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내 편의점도 있었고 조금 더 걸으면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식당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미국은 마트가 일찍 문을 닫고 늦게까지 문을 연 식당을 찾기 힘들어요. 물론 뉴욕 같은 도시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죠. 적어도 제가 사는 지역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냉장고는 가득 차 있어야 했어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적당히 채워져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었어요. 음식을 집에서 해먹기도 하지만 근처 반찬 가게에서 한국식 반찬을 사다 먹는다는 이야기도 해주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맛있는데 도무지 그 맛을 낼 수 없대요. 그래서 맛있고 편리하게 사 먹는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상류층 사람들이 하는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이 들렸어요. 집안에 가정부를 들이지 않았을 뿐 꼭 음식을 해주는 가정부를 고용한 상류층 삶처럼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라가 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죠. 그리고 사라를 핑계로 자주 한국에 오고 싶어졌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야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적인 인생을 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이 그녀가 사는 시골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에서 돈을 벌러 왔던 한 한국인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성공을 위한 꿈의 나라였습니다. 이미 국 그리는 거라 하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수도인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요. 특히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높은 아파트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들은 한국의 도시들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여성 캐서린도 한국에 자주 오고 싶어졌다며 한국을 칭찬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딸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